네, 안녕하세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이 좀 저한테 15분밖에 없어서요. 간단한 육평 얘기를 하고요. 모의고사 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육평 같은 경우는 좀 저번 주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기조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면요. 적당하게 의미 해석을 하는 문항들이 있었고요. 계산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전주에 만들어 놨는데 다른 선생님들 뭐 인강 선생님들 그 총평을 보니까 계산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깐 스킬을 전혀 안 쓰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12, 15, 21, 22 번이 계산이 좀 많다고 총평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EBS 연계 체감도가 작년 6월 이후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엄청 높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공통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는데 킬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다음에 미적분 난이도가 매우 쉬워서 이번에 미적분을 맞았는데 공통만 틀렸다. 요런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미적분을 잘하고 공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미적이 좀 쉬웠어요. 그리고 인제 미적은 예 그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적 공부를 좀 소홀히 할까 봐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작년 6편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0.1%에 1급 80점이었어요.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인제 미적 28번 같은 초특급 킬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친구들이 계속 유지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작년 수능 28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6월 시험의 어떤 성향과 본인의 점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만 해도 만점자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그 친구들 시험지를 보고 인제 상담을 해 보면 미적을 그냥 대 28, 29 번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답이거든요. 그냥 '아 그냥 이거가 답이겠죠.' 해서 그냥 맞췄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쪼끔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풀어도 답이 쉽게 나왔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정답률을 보시면 30 번은 굉장히 낮죠. 요거 빼고는 정답률이 어때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10% 이하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메가스터디 공식 정답률이고요. 굉장히 좀 평이했다는 걸 전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12 번이 학생들이 제일 약간 정성적 해석이 나와서 계산으로 푼 친구들이 시험에 말려서 어렵다는 평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이후에 연계 체감도 실제로 네 교육부에서 말한 대로 지키고 있고요. 요게 인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다원에서 해설을 했지만 풀이 두 줄이에요, 두 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94 학년도부터 평가원이 한 번도 그 어렵게 낸 적이 없어요, 계산으로. 지수로그 함수가. 근데 제가 인제 다원에서 수업할 때 1 단원 지수로그 함수를 먼저 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은 수투를 먼저 하시는데요. 지수로그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함수는 식으로 잘 안 풀리거든요. 이 그래프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근데 계산으로도 풀려요. 풀리는데 굉장히 오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EBS 문제가 원본 문제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를 잘 반영했다. 어쨌든 킬러 문제 사실 킬러 문제가 아니죠. 12 번이니까 킬러가 아닌데 어쨌든 오답률이 1 이에요, 1 이. 뭐 어쨌든 근데 결과적 킬러인데 요것도 연계 문제다. 그래서 EBS 학습을 주요 문항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수능 29 번입니다. 오답률 전체 2 등. 오답률 94% 였습니다. 정답률 6% 짜린데 작년 연계 문제였어요 EBS. 요 조건이 그대로 수능에 나왔고요. 요거는 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대로 어떻게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 그래서 인제 킬러 문제도 EBS 연계를 한다. 재작년 수능인데요. 요때도 객관식 오답률 1 등이 EBS 연계 문제라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EBS는 보통 등한시하고 내신에만 도움이 된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는 문제가 요 EBS 문제 있잖아요. 요게 인제 미국 경시대회 문제예요. 숫자도 안 바꾸고 낸 거라서 교수님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무늬만 EBS지 내용이 좋구나.' 요런 것들을 인제 연계를 이렇게 한다는 점이고요. 요건 작년 수특인데요. 동경대학교 문과 문제를 숫자만 바꿨어요. 반지름이 1 인데 3 루트 3 으로만 바꿨거든요. 요렇게 EBS에도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학생들이 이런 한두 문제를 위해서 EBS를 전체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때는 이걸 다 변형해서 반영하니까요. EBS 학습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모의고사반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퀄리티에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반 때 기대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깔 좋게 30 문제를 모아 놓는 게 아니라 12번, 30번 같이 어떤 정성적인 해석을 하는 문제들.
내가 바로 펜을 대지 않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모으는 걸 좋아할 텐데 그런 문제만 정제해서 넣고요. 올드한 킬러 문제가 정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뭐 어떤 대형 학원에서 영회 모의고사를 인제 공개를 했는데 여전히 22, 30번 어렵고 15번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고렇게 만들면 좋아요. 애들이 배우는 느낌도 들게 할 수 있고 선생님도 수업을 한 회차로 쭉 인제 해서 일부를 통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15, 22, 30에 아주 극악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석이 쪼끔 필요한 문제를 군데군데 퍼뜨려 놓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형은 뭐 20에 30 빼고 50분 만에 풀고 50분 동안 두 문제를 푸는 요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서 막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히면 킬러가 되는 요런 건데 킬러라 하는 게요. 어떤 주제적인 킬러가 있지만 수학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함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의 어떤 어구어구를 하나씩 뜯어서 제시문에 이 표현이 왜 좋지? 요게 어떤 키지? 요렇게 해석하는 문제 자체가 과목 특성상 킬러가 돼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주요 문항에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펼쳐져 있는 게 저는 실전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인제 우리 학생들인데 제가 인제 제일 간담회 때 자랑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 요 친구는 중등고 작년 5 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죠. 근데 인제 첫 수업 듣고 인제 와 가지고 제 수업이 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정통파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걸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학을 항상 원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쭉 끌고 갔는데 작년 수능 22, 28, 30 다 맞았는데 요 친구도 20 번이랑 29 번을 결국 인제 틀리고 왔어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텐 그게 킬러였던 거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2 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20 번은 수능 끝나고도 못 풀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런 친구인데 뭐 "어떤 문제가 좋다." 항상 이렇게 코멘트를 해 주고요. 이 친구는 작년 경기고 친구인데 수학 100점 맞았는데 저한테 인제 뭐 "퀄리티 문제 좋다." 막 이렇게 하 쫙 이렇게 할 정도고 작년에 인제 의대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저는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제자들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라." 제가 일 주일에 해 봤자 2 회분밖에 못 주기 때문에 제 결이 어떻게 다 맞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형 수업을 가라. 근데 수업에서 얻을 게 없으면 시험만 보고 나와라. 혹은 중고나라에서 뭐 시험 문제만 구해라." 그래서 제가 인제 보냈어요. 인제 작년에 보냈는데 이 친구도 인제 "뭐가 별로다, 뭐가 별로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고정 100인 친구여서 사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바라던 문제가 없었던 거죠, 대형 그 문제는. 요거는 제가 본 인제 유튜브 보다가 찾은 분인데요. 제 제자분은 아니고요. 연대의대 다니시는 분이 인제 학생들 멘토링을 하는 건데 딱 저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출의 출제 방식과 발상 접근법을 아는 게 아니라요. 암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인제 뭐 강대케이라든지 서바라든지 이런 걸 인제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제가 제일 중요시하고 학생들 질문을 제가 직접 받을 때 피드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풀어 주세요." 혹은 "이 문제 어때요?"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답을 하기 전에 "너는 이 문제 보고 어떤 기출 떠올랐는데? 출제자는 어떤 걸 냈을 것 같아? 그럼 너 단순히 이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기출도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다른 친구들 질문 답변할 때 그 친구한테는 제 태블릿으로 "너 이 기출 풀고 있어 봐." 그리고 인제 한참 뒤에 그 친구한테 그 기출을 설명을 들어보면 역시나 딱 답만 맞추는 풀이 요런 거에 국한돼서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핵심이 뭐냐면 기출 공부를 끈을 놓으면 안 돼요. 12 번이요. 제가 다원 해설 나가실 때 책상에 보시면 그 봉투에 너무 두꺼워서 제가 다 못 넣는데요. 제 육모 분석 기출 분석서가 있어요. 그거 다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12번 연관 기출 문제를 제가 A, B, C, D, E, F, G, H까지 갈아 놨어요. 그 문제들이 떠올랐으면 어떻게 두세 줄에 못 풀겠냐 싶을 정도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인제 펼쳐져야 돼요. 기출은 공부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암기적 요소가 돼야 돼요. 출제자들은 기출을 단순히 변형했기 때문에 0 부터 100% 까지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딱 보자마자 점대칭이구나. 점대칭 주요 기출은 뭐가 있었으니까 점대칭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 풀려요. 그러니까 인제 기출을 암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저희 모의고사는 그 기출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 이번 30 번을 저는 다원에서 추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30 번이 1 단원이에요. 극한이에요, 극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30 번이. 한 번도. 근데 작년 6월 30 번에
처음으로 급수가 2단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한 게 다원에서는 시즌 2를 미적분에 하기 때문에 그 칸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럼 수업 진도가 너무 인제 늘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 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작년 6평 이후로 저격을 많이 하잖아요. 대형에 있는 주요 주제들 뭐 합성함수 이런 거 안 내겠다. 공표를 해 가지고 1단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 시간짜리 영상을 혼자 찍어서 우리 다원 친구들한테 줬거든요. 샌드위치 정리. 그게 나왔어요. 제가 바 제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작년 2단원이 나왔으니까 1단원 나오겠지 하고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최근 기출에 나오지 않는 주요 주제를 엄선해야 되는데 제가 30번도 연관 기출 문제를 쫙 해서 애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최근 연관 문제가 10년 전이에요. 2014학년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11년 전 요소가 재출제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만 제가 반영하지 않고요. 미출제인데 주요한 특히 논술에는 자주 등장하는 교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실전 모의고사에 다 넣고 있고요. 뭐 요 친구도 작년에 의대 간 친구인데 뭐 논리들이 좋다. 요런 평을 인제 했고요. 일단 모의고사 난이도 같은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모의고사도 제가 6평 대비 이동선 모의고사를 실시했었거든요. 다원의 특강으로. 시험지랑 손풀이 그냥 제가 밖에 놨어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더 부족하시면 교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300부 맡겼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푸시고요. 1컷은 75고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모의고사를 제가 인제 하느냐. 쉽게 내면요. 대형 선생님들 문제를 풀면 돼요. 서버라든지 강케이를. 굳이 제 것까지 풀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무겁고 해석이 빡빡해야지 연습이 돼요.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층이 저는 좁죠 사실은. 그러니까 6평 기준 한 2등급 정도 이상인 친구들을 웬만하면 오는 걸 바라고요. 3등급 친구들은 솔직히 얻어갈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번, 12번부터 빡빡할 수 있으니까. 아니지만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마도 80점 그러니까 5문제 빼고는 한 40-50분 만에 풀 거예요. 근데 그 5문제 가지고 나머지 50분 동안 10분에 한 문제도 못 풀까? 풀까?' 요런 상황이 있을 텐데 고런 친구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고요. 보통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쉽게 내면 저도 보편성이 있겠지만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방식은 좀 알려진 것 같은데 사후적으로 뭐 스킬적으로 풀지 않고요. 기출을 토대로 되게 탄탄하게 푸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좀 간결한 풀인데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력을 올리는 건요 사실 좀 쉬워요. 정말 고교 과정에 지금 수학이 너무 범위가 좁거든요. 수원수투 미적이 끝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친구는 다 했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는데 어제도 팀에서 어떤 친구 상담했는데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하나를 틀려 왔어요. 40분 만에 풀었대요. 그럼 60분이 남은 거잖아요. 60분이. 근데도 계산 실수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친구 시험지를 놓고 엄청 인제 좀 쏴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급하게 초벌을 푸냐 그러니까 초안을 그렇게 급하게 푸냐는 거죠. 어차피 과탐과 국어가 달리 시간이 남을 게 기정 확실한데 본인이 급한 거예요. 본인이 욕심이 많은 거지. 힘을 못 빼는 거죠. 그렇게 인제 평소에 인제 자신 있게 계산을 7주 이내로 풀면 어차피 시간이 인제 남을 텐데 고런 것들을 인제 좀 저희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요런 것들이 인제 좀 있겠죠. 뭐 대형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남고 얻을 게 없는 친구 분명히 많을 거예요, 대치동에. 흉문만 해도 한 뭐 30-40 명은 될 텐데 고런 친구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모의고사가 될 것 같고요. 점수는 실력 플러스 실수 플러스 운영이다. 제 어떤 일종의 방정식인데 생각을 해 보면 실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기조에서는 시간 좀만 주면요. 22, 30 시험 끝나고 못 푸는 애 없어요. 점심시간에 시간 좀만 줘도 못 푸는 건 없어요. 시험장에서 못 푸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운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학생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마인드가 좀 글러먹은 경우가 많아요. 냉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옛날 제자인데요. 좀 깨져 있네요. 굉장히 대치동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친구고 국영수 시절에 국영수 100 맞고 과탐 2개 틀린 친구예요, 수능에서. 엄청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제 명예의 전당이라고 인터넷 카페에다가 인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보면은 인제 좀 깨져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2 학년까지는 100 점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현대고 친구였거든요. 현대고 친구인데 한 번도 100점 맞은 적도 없고 내신도 항상 인제 수학은 1 등이지만 100 점은 별로 안 나왔고 요런 친구인데 실수에 대한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서 제 사실 그땐 과외 제자였거든요. 같이 놓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를 검사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 보자. 아니면 검사할 때는 검사로 풀자. 검사로 푸니까 친구들이 막
엄청 싫어한대요. 삐삐삐삐삐삐 막 소리 나잖아요. 다른 친구 풀고 있는데 얘는 막 40분 만에 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있으니까 컴플레인 들어오고 야 그러면 이걸로 바꿔보자 막 그럼 수정 테이프로 검사해볼까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물론 10년 전 제작이긴 하지만 검산 뭐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강박에 있게 고민해본 결과 4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뽑았어요. 펜을 성급하게 돼요.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요 해석하려 하지 않아요. 해석하는 게 두려워요.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형 컨텐츠들 풀면 해석 없이 식으로 밀면 풀려요. 선생님들도 그냥 식 하면 된대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대수적으로 풀면 된대요. 그게 몸에 익었어요. 펜을 안 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런 친구들이 의뢰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없이 써내려가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 논술 수업을 최상위를 항상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생각을 하고 펜을 적으면요. 정신없이 서술하지 않아요. 어떤 길로 갈지를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쓰면서 생각하자 이런 주의가 있어요. 쓰면서 생각하려니까 글씨도 날림이고요. 여기 썼다 저기 썼다 대각선으로 썼다 난리가 나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눈으로 검사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검사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건 답습밖에 안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게 2번 20번이 있는데 제가 조교들이랑 당일에 내기를 했어요. 6명이랑 60분 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틀리면 좀 그렇겠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현장 모의 조교들도 있고 문제 검토 조교들인데 조교가 되게 많아요. 제가 대치동 제일 많으니까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다 메이저대. 근데 이제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제 회식비가 엄청나요. 예, 그렇죠. 회식은 당연히 제가 사야죠. 쏘는데 어 그래도 지는 건 싫잖아요. 이제 원래 그레이드를 뭐 선생님이 하나 틀리면 A 식당 가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20번을요 검산을 4번 했어요. 순서상 문제인데요. 순서상 문제는 하나 틀리면 하나 못 세면 틀려요. 사고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 태도 문제거든요. 20번을 저는 A, B의 어떤 간격으로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하고 풀었어요.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15분 남았죠. 제가 한 45분 걸렸거든요. 15분 동안 A, B가 어쨌든 1부터 5까지더라고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내신 학생처럼 5일 학생처럼 다 풀었고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 짐이 남아서 B는 1, 2, 3, 4, 5일 때 풀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분류까지 하고 4가지 풀이를 총체하고 딱 60분 타이머가 이제 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교팀장님 시험지 다 걷고 했는데 저만 20번을 무슨 논술하듯이 가득 있으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했는데 저는 딱 했죠. 야 이거 애들 틀릴 것 같지 않냐 많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은 별로 높지 않은데 아주 잘하는 친구들 중에 틀리는 친구 저는 있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검사는 다른 풀이를 해야 되고요. 준킬러가 무거워야 실수가 나와요. 어머님들. 5월 모의고사 이번 6월 모의고사 특징이 뭐냐면요. 앞이 조금 빡빡해요. 그러면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3모랑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험지를 이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요 우리 조교 샘플이에요. 올바른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케이스 분류를 하고 일종의 논술 문제 답안을 내듯이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적으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1학기는 제 자체 문제로만 나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문제는 모의고사에 쓰고 싶고요. 안 좋은 문제는 최대한 이제 피하다 보니까 어중간한 문제들만 이제 어사에 이제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는 보통 이렇게 항상 하는데요. 제 이제 숙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원 엔제 다원에서 해설 다 해서 학생들한테 해설 강의도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샤이미 엔제 등 주요 엔제 학생들이 풀면 좋지만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풀어요? 수학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엄선 선별하고 제가 심층 해설 답지랑 보통 풀이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쫙 주고요. 이제 2학기부터는 제가 낮에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수업이 좀 많아서 수업이 4개가 다 달라요. 팀 수업 진도 다르고 다원 진도 다르고 진학원 수요일 다르고 일요일 다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로 수업이 똑같으니까 제가 낮에 시간이 많잖아요. 시중에 모의고사 다 사서요. 좋은 문제만 다 선별해서 아이들한테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거 하나로 뭔가 올인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공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해원 문제 하나, 관련 기출 문제 하나. 그러니까 제 것만 들어도 기출에 뭔가 손을 놓지 않는 사설에 뭐 뇌가 절여진다는 표현이 많던데 인터넷 보면 그러지 않게끔 최대한 구성을 할 거고요. 손필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제 의대 간 친구가 여기 우리 조교 형 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글씨가 이쁜 기준이 아니라요.
손필기 기준도 6구 수능 100을 뽑아요. 최소. 그러니까 제 풀이를 이해하는 친구거나 지금 제 1학기 당원에 손필기 한 친구가 서울의대 제 제자거든요, 작년. 저 과목 2개 틀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좀 과외가 많고 해서 우리 손필기 조교를 이제 구했는데 소개로 요분이 이제 공스타 1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스타인데 뭐 공부에 관련돼서 1등이시던데 제가 5월 관련해서 제 교재를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좋아요가 거의 한 10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유사기출을 쫙 깔았어요. 이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각해야 된다. 쫙 깔아서 반응이 좋다 하고 이분도 수학을 되게 잘하셔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필기도 뭔가 맥락이 살아있는 글씨는 다른 선생님들이 더 이쁠 수가 있겠지만 내용면으로는 좋은 손필기가 나갈 거고요. 모의고사반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수토 인제 토일에 제가 오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오전에는 인제 국어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원 지나곤 수요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반 같은 경우는 여기 오타가 있더라고요.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 조문 문제랑 시중 아까 엄선하는 모의고사가 있댔죠. 또 제 모의고사만 보면 또 너무 이동 선택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시중 모의고사랑 제 문제를 좀 섞어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하는 반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인제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들었는데 27명이 주 2회를 들었어요. 그냥 대형 가슴 자료만 받고 주위에는 다 듣고 요런 경우로 제 거 한 번 듣고 만약 결이 맞고 한다면 보통 저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인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진학원에 우리 생명의 박창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랑 저랑 맨날 인제 낮에 하루 종일 문제를 만들고 서로 성토하고 누가 더 힘드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인제 친해지신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도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고 문제에 대한 안목이 좋으셔요. 강사 직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요.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팀 자체에서 거의 제자들과 제가 일군 문제들이라 문제의 퀄리티가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저의 어떤 시선에 편향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까 봐 제가 인제 요렇게 시중 좋은 모의고사랑 연합하는 요런 수업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제가 인제 6평 분석 설명회가 아니라 6평은 짧게 말씀드렸지만요. 올해 6평은 작년 6평이랑 많이 달라서요. 어떤 점수의 척도가 솔직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12번이 쪼금 까다로웠던 거 제가 인정할게요. 왜냐면 해설 강의들 들어보니깐 대수적으로 풀면 너무 복잡했다 인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9번, 10번, 11번, 13, 14번, 12, 15번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본 친구들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휘문만 해도 10명 중에 7, 8명이 제 제자더라고요. 근데 100점 그렇게 맞고 다 좋은데 제가 그 100점 맞은 친구들도 시험지를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6평 점수 맞고 다른 과목 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수탐이 쉽고 국어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국어 영어로 갈까 봐 좀 걱정이에요. 고3은 아무래도 조금 근시안적일 수도 있는데요. 수능을 목표로 안정적인 어 점수를 맞으려면 네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나가서 질문 받겠습니다. 나가실 때 제 육모 자료랑 그다음에 제 육모 모의고사 손필기 자료 다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